요새는 이런 작품 별로 없긴 한데 옛날에는 여자들의 우정을 다룬다 이러면은 주로 여자들이 친구 사이 이래도 공통 주제는 남자잖아요. 맞아요. 남자가 갖고 질투하고 네, 막 치정, 캣파이트 맞아요. 이제 캣파이트. 네, 그런 뭐 아니면은 캣파이트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한 남자를 두고 서로 뭐라고 해야 돼? 서로 건강한 라이벌 관계로서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좀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 드라마도 물론 남자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긴 하지만 네. 이거는 좀 완전 결이 달라지잖아요. 오히려 이 절대 안 친해질 것 같은데 아까 이제 CJ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친해질 수 없는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해자랑 이제 피해자의 유족 그 관계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지는데 이 친해지는 관계를 너무 억지스럽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드라마적 설정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즌 1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네. 시즌 2는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고 자극적이고 계속 이렇게 다음이 궁금해지는 이야기긴 한데 주인공들이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계속 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장난해? 저는 못 봐. 저는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제 좀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은 뭐 책을 읽든 뭘 보든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형사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잠깐 릴리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뭐 다 같이 피자를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러닝타임도 짧고 이제 요새는 24화 이런 식으로 시즌 하나당 에피소드가 많은 게 아니고 8화, 10화, 6화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쉬어가는 텀도 짧아져가지고 이제 잠깐 숨 돌리는 순간 바로 등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좀 감정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결말 시즌 3으로 끝났다고 하길래 결말만 볼까 했는데 결말이 엄청 욕을 먹길래 그래 그냥 이대로 좋은 감정처럼 보내주자 하다가 이제 녹음한다고 하니까 봤죠.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잘 그 안에서 해소시켜주는 게 뭐라고 하지? 좋은 것도 있는데 같이 보면서 마음을 놓는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요새는 직접 그 자체가 해소를 시켜주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뻔하다고 한다든지 약간 그런 반응도 막 있어가지고 좀 잠깐의 휴식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자극이 있어야지 그게 콘텐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같은 약간 쇼폼의 휴식은 내가 끔으로써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 정말. 그래서 뭔가 약간 그 넷플릭스에도 그런 어떤 작품의 어떤 유행의 흐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데드투미는 그 넷플릭스 그러니까 한국 런칭했을 때 그 기준으로 어떤 한 시대가 약간 막을 내리는 느낌? 약간 그런 풍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약간 그런 지점에 데드투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저희 여기 아무도 안 본 것 같은데 더 글로리 맞나? 그런 극이랑 또 되게 다르잖아요. 요즘 시대의 느낌, 요새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느낌이랑 되게 달라가지고 되게 데드투미는 좀 온유불 이 세대라는 느낌이 그런 있죠. 느낌. 네. 좀 넷플릭스가 기존 미디어들과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좀 주류를 따라가고 자극적인 것 쫓아가고 재미없어졌죠 뭐. 그런 되게 큰 변화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투미는 약간 좀 이전 시대 느낌? 손찬님이 추천해주신 에피가 시즌2의 9화, 10화 그리고 시즌3의 10화거든요. 요 세 개 중에서 뭐 특별히 더 좋았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좋았다 하셨던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게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에피들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차 사고 나고 사람 죽고 반전 생기고 이런 공통점도 있잖아요. 둘 다 시즌 2의 9, 10화 이것도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고 시즌 3의 10화도 마지막 에피소드라서 뭔가 강렬한 임팩트들을 주고 다음 시즌을 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가지고 추천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골랐던 거는 시즌 3 10화였거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많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던 게 이 주인공들이 계속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10화에서 마지막 화에서 드디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위안을 얻었고 그리고 시즌 2 9화랑 10화를 고른 거는 일단 시즌 1도 계속 그렇긴 하지만 시즌 2 마지막에서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거를 뽑아
된다고 하셔서 좀 그러면은 전체를 좀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골라가지고 시즌 2 9화 10화를 골랐었어요. 저도 사실 이거 딱 3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거부터 보면 안 되니까 시즌 1의 1화를 잠깐 보고 시즌 1의 10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변천사가 그래도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좋기는 했어요. 그 주디가 이제 엄마한테 노라고 말하는 그 네, 그게 확실히 그냥 약간 추측이 되더라고요. 얘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고 저런 정키 엄마를 둬가지고 이런 그런 성격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젠을 만나면서 변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 근데 작가님 네. 시즌 2 그러면 9화랑 10화만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즌 2에 그 주디가 그게 문제 아니고 주디가 나탈리 모랄레스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 만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셨구나. 여자친구 말아주세요. 예,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헤어졌지만 참 짧지만 즐거웠던 순간이었는데 못 보셨군요. 오빠인데? 그 경찰 그 전 여친도 엄청 웃기거든요. 그 형사가 전 여친인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형사인데 왜 방조를 해주는 거지?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같이 살고 있고 아직 미련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주디가 재밌거든요. 그 형사의 전 여친이랑 썸을 탔는데 그랬구나. 뭔가 약간 미싱 피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지? 이러면서 저 처음에 놀랬잖아요. 그 죽은 남자애가 다시 살아 돌아와가지고 뭐지? 막 이랬는데 설마 아직 안 죽은 건가? 막 이랬는데 쌍둥이였다. 쌍둥이였다. 상당히 텔레노벨라스러운. 네, 약간 텔레노벨라에 절여져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궁금했던 게 거기서 보면은 쌍둥이냐고 했을 때 뭐지? 세마이 아이덴티컬?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번역 뭐라고 돼 있었어요? 세미 아이덴티컬?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가 일란성이면은 그냥 아이덴티컬 쌍둥이인데 네. 걔네는 아이덴티컬은 맞는데 네. 세마이라고 하거든요. 성격이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얼굴 생긴 것만 갖고 우리가 다르다. 세미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가 세마이. 그냥 일란성 쌍둥이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냥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미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똑같진 않다 이거겠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사실. 아니요, 유전적으로 0.0 몇 % 다르다고 하죠. 그래요? 예. 100%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이었겠죠? 그게 돼요? 0.0 몇 %가 다르대요. 아마 분열 과정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똑같은 거나 다름없지만 아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그렇군요. 궁금증으로 찾아보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교과서나 그런 데서 나오면은 근데 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건 있겠죠. 근데 모두 같은 파트를 읽었던 것 같은데. 일란성 쌍둥이는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97. 몇 %가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저는 유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도 똑같나요?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달라요? 당연하죠. 같은 줄 알았는데. 어머, 우리 주민등록증에 왜 지문을 찍겠냐고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 그런 수사물 드라마 보면은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쌍둥이였다. 그래서 엉뚱한 놈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에 DNA 검사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지문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손이 마찰이 되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그래서 화상으로 지져버리잖아요. 지문 안 나오게.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이런 팁을 또 드리네요. 범죄자 여러분. 근데 드라마에서 봤어요. SVU 그런 데 가지고 진짜 악랄한 범죄자 놈이었는데 거기 안 걸리려고 자기가 손을 이렇게 지진 거야. 왜냐면 보통 법견에서는 다시 생기잖아요. 맞아. 죄를 짓지 말지. 그러니까 초에. 결국엔 깜빵 같습니다. 근데 지문이 뭐 이렇게 집을 때 안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맞아요. 알면 어떡해요? 건소에 안 짓고 근데 추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시즌 3 10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계속 코미디 드라마였고 죽음이 되게 좀 우습게 나오기도 했는데 마지막 화에서는 되게 이제 드라마를 보내줘야 되는 거기도 하고 배우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작별 인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에피소드 자체가.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주디가 계속 떠날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
주디 떠남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자유롭게 나가는 그걸로 계속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주디가 죽는 모습이 실제로 나오지 않고 그 다들 주디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막 그 아들 뭐 교회 콘서트 가서 막 종이학 접어놓은 걸 보면서 주디는 우리 곁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다루는 한 인물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저는 이게 되게 도가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죽음을 슬퍼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삶의 연장선으로 죽음을 보잖아요. 태어났으면 가는 것이고 이게 다 그 삶의 일부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봐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좀 그렇게 콘서트 장면에서 그 죽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밝고 희망찬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가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화랑 10화에서 약간 연결되는 게 이제 1화에서 시작할 때 나중에 꿈이라고 밝히는데 바닷가에서 둘이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왔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멀리 이제 요트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니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그 요트에 이제 막 그 주디가 엄청 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살려줘 이러잖아요. 네. 막 폭풍 갑자기 불어온 것처럼 시즌 3 1화에서 그렇게 하다가 10에서 똑같은 요트가 바다 저 멀리 이렇게 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성이 모래성이 이렇게 앞에 지어져 있고 아무도 없고 그냥 배만 동동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그 느낌 쟤는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주디가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이 꿈에 투명이 된 거였죠 1화에서. 근데 10화에서 실제로 주디는 되게 자기 옛날에 만났던 어머니의 남친처럼 되게 자유롭게 새처럼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실제로는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도가의 죽음은 어떤 것이죠? 저는 몰라가지고. 그게 제가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마음 수련을 하려고 동양 철학 이런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서양 철학은 서양 것들의 것인가? 내 입맛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최근에 장자를 읽었는데 이게 막 장자가 자기 지인의 뭐 장례식장 같은데 가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막 슬퍼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냐 그랬더니 엄청 복잡한 말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죽음도 삶도 다 하나의 다 일부인데 태어난 것을 기뻐하듯이 뭐 죽음도 뭐 그 일부이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그래도 뭐 다 곁에 그 존재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 에피소드에서 주디를 보내는 방식이 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았나. 꼭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도 대사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하나의 이별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죽음과 출산을 잇는 거는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운 고양이도 나오고 맞아. 근데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예전부터 자주 쓰이는 말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으로도 맞는 게 이 주디와 젠이 처음 만난 것도 젠의 남편이 죽으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별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데 이제 시즌 3 10화에서도 이제 주디가 떠나갔지만 이제 아기가 조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난 게 좋았는데 마지막 1분을 왜 그 장면을 그렇게 했을까? 그게 그렇네요. 그리고 젠이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떠난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본인도 되게 트라우마식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디 곁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데 주디는 또 이제 젠이 그런 걸 겪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주디가 배를 타고 떠나간 것도 어쩌면은 그런 젠을 향한 배려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누구 죽을 때 막 으악 이렇게 총 맞아서 드라마틱하게 죽는 모습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막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다가 툭 손 떨어지거나 고기가 툭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 이런 연출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명이 꺼지는 모습을 안 보여준 것도 시청자와 젠에 대한 일종의 배려 같은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자꾸 그 문을 열고 주디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 임상시험 받아서 성공해서 돌아왔어 막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희망을 품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도가다 느낌이 났다고 했는지 좀 알 것 같은 게 도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종이학을 보고 연상을 시켰다는 게 너무나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도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학 1000마리 잡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소원을 빌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종이학을 접음으로써 어떤 염원이나 혼을 담는다는 그 상상 자체가 너무나 동양 같다. 동양 철학스럽다 싶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데드 투미가 이제 두 여성의 이제 우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다 보면서 둘이 언제 한번 고백을 할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게. 안 하나?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너 그럼 사랑해. 같이 살아. 애 키우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찐 우정을 넘어서 결국 둘이 가족이 되는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면서 이런 작품이랑 좀 되게 비슷하다 했던 거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질척거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관계 드라마는 서로의 경쟁 상태가 되는 남친들도 서로가 죽여주고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드라마는 견문이 짧아서 저는 그거 생각났는데 그레이스 앤 그냥 막 되게 닮은진 않았는데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주 투터. 그리고 일단 반대 성격인 게 또 맞아요. 맞아. 약간 어떤 문법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뭔가 되게 친밀한 관계가 되고 플러스로 그냥 둘의 사이에 뭔가 이렇다 할 썸이나 어떤 로맨스가 없다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저는 근데 사실 관계성 자체에서는 제인 더 버진 좀 생각나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페트라랑 제인이요? 네. 그러니까 제인 더 버진에서 나오는 저는 그 드라마도 좀 결말이 그냥 그렇긴 했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 내려가서 이제 볼 수 없는데 내려갔어요? 네. 저 마지막 시즌 못 봤는데. 저도.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3월 그래서 결국 누구랑 어느 방송사 거예요? 그거 CW인데 넷플릭스에 꽤 오래 그러니까 그 종영을 한 18년? 2018년인가? 그쯤에 아마 19년? 이쯤에인가 19년 했고 이후에 그냥 3월 며칠, 20 며칠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 근데 CW께 팬걸도 그렇고 다 내려가 어디로 가려고? 팬걸도 내려갔어요? 플래시 같은 거는 올려놓고 그러면서 말이죠. 팬걸도 내려갔어요. 팬걸도.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다 내리나? HBO Max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한국은 어디서 해주냐고. 그러게요. 퀘이컬 같은 경우는 미국 넷플릭스는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그래서 일본 갔을 때 가장 먼저 넷플릭스 확인했어요. 맞아. 다르긴 할 것 같아. 진짜. 그렇구나. 근데 그 제인 더 버진 얘기를 한 게 거기서 저는 좋았던 게 되게 그 특유의 어떤 인간 사이의 어떤 다정함을 되게 많이 좀 잘 구현한 느낌? 그게 뭐냐면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나 뭐 그냥 이 둘의 어떤 피상적인 어떤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를 떼놓고 지금 이 둘이 얼마나 서로 좀 친밀한지 이런 거를 뭐 제인이나 페트라 이렇게 뭐 둘도 그렇고 그냥 뭐 여자랑 남자 그 사이에서도 얘네가 예전에 뭐 결혼했어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그냥 가족이나 친구로서 되게 다정한 모습이 가능하다? 되게 좀 무성애적인 어떤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뭔가 여기서도 되게 좀 서로 되게 친밀하게 뭔가 하는 그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저는 굿걸스 혹시 보셨어요? 저 그거 갖고 왔어요. 겹쳤네? 네. 그것도 약간 좀 여자들끼리 약간 맞아요. 서로 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갈수록 그냥 서로 엄청나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진짜 가족처럼. 맞아. 그 점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 우리 돈 없을 때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연히 거금을 줍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상상만 하다가 여자 넷이 진짜 각각 서로 다른 사정으로 진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 한 털자 해가지고 진짜 마트 가서 마트를 털어요. 넷이. 셋이 아니고 넷이었어. 넷일걸? 셋인가? 왜 넷이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그래서 셋이서 마트를 터는데 진짜 허술하거든요. 근데 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쓰고 이런 이야기예요. 돈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고. 셋이에요? 셋이 굿걸스예요? 셋이서? 네, 그 자매가 2명이고 또 1명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에서? 네,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적어온 내용이랑 다르게 이제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왓챠에 Why Woman Kill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시즌 1을 여기 계신 손찬님이 일부 에피소드를 번역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 에피소드 감수를 했었고, 근데 여기에 베스앤이랑 네. 그 관계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스앤이 가장 앞선 시대의 여성인데 맞아요. 네, 이제 저도 그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어요. 네, 몇 년대예요? 50년대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되게 가부장적인 남편이 알고 보니까 되게 그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의 웨이트리스랑 바람을 피우던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노래 부르던 걔죠. 네. 그래서 누군지 한번 보러 가주겠어. 그러고 갔는데 이 여자애가 너무 착하고 막 하니까 막 오히려 둘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되면서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일을 해도 이렇게 까먹어버리니까 죽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 남편을 메스앤이 결국 이제 죽이거든요. 네, 뭔가 이제 아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 기시감이 어디서 봤던 건데 누구지? 막 했다니까. 그것도 약간 전체 베이스는 코믹인데 좀 약간 스릴러랑 미스터리 좀 가미가 돼 있고 그 둘 얘기가 확실히 이 캐릭터들이랑 뭐라 그래야죠? 이 관계성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이런 서로 죽고 못 사는 두 여자 캐릭터 이야기들은 네. 보통 AO3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들어가면은 템슬래시 이런 거를 순위별로 인기 순위를 뽑아주거든요. 그걸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일수록 서로 죽고 못 살고 별짓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네. 와이 우먼킬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베스앤 캐릭터가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CW 드라마가 있어요. 백설공주. 예, 그 백설공주 캐릭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아주 핫했던 실제 커플은 아니지만 팬들이 엮어먹는 여자 캐릭터 2개가 있는데 네.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둘의 쉽 이름은 스완 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백설공주의 딸이랑 백설공주 마녀 역할인 두 캐릭터가 계속 서로 붙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난 거는 마찬가지로 CW에서 이거 DC 드라마인데 슈퍼걸이라고 거기서도 슈퍼걸이라는 캐릭터랑 사촌 오빠가 슈퍼맨인데 네. 그 슈퍼맨의 주요 악당으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 렉스 루터라는 대머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동생이 있죠. 거기서 레나 루터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슈퍼걸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이제 슈퍼걸 캐릭터랑 레나 루터가 서로의 집안 싸움을 뒤로하고 우정을 쌓는 그런 서로 계속 의심을 하죠. 아무래도 원수 집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정을 쌓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를 제외하고 그 여주 투톤물은 저는 주로 뭐 추리물 이런 거랑 수사물 이런 거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일단 넷플릭스에 있는 거 하나는 롤라 앤 첼시라고 되게 재밌는 호주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성격의 두 캐릭터가 어쩌다 보니까 강도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기들이 그 강도들이 훔친 돈이 든 차에 납치가 되었는데 탈출을 했는데 그 돈을 자기들이 들고 탈출을 하다 보니까 막 그 납치범들을 돈 찾으려고 쫓아오고 도망 다니고 뭐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여성 투톱 수사물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콧 앤 베일리라는 작품인데 이게 닥터 포스터라고 뭐냐 한국에 유명하게 있었는데 예 그게 원작 드라마 그리고 젠틀맨 잭 주인공인 서렌 존스가 연기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스콧 앤 베일리라고 이게 진짜 스콧 성이죠. 스콧이랑 베일리가 그 영국 경찰인데 둘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둘이 콤비로 파트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도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렌 존스 캐릭터는 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지만 능력은 좋은 그런 젊은 형사 캐릭터고 상대편은 좀 더 나이가 있고 온화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것도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막 캐나다에서도 리메이크하고 그래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생각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무튼 이런 투터 주연물이 재밌으니까. 맞아. 근데 요새는 삼총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걸스도 그렇고 와이 우먼 킬도 서로 접점이 이어져서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세 여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붙여놨던 거잖아요. 네. 왓챠 생각하니까 킬링이보다 생각나네. 근데 이건 좀 뒤로 갈수록 이상해져가지고. 네, 그쵸. 저도 톱 여자 수산물 적어왔어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코즈메라고 싸워라 파치스 여자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데 이게 원래는 만화가 원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입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형사과에서 좀 잘 나가는 형사였는데 이제 모종의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 이런 마을로 자천된 선배 경찰이 둘이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마을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래 가면서 이제 선배 경찰의 그 모종의 사연도 점차 풀려가는 이야기예요.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콤비 파트너물은 둘 다 비슷한 성격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신입 경찰은 이름도 카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순진하고 밝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밝은 친구에게는 경찰 일이 너무 고되고 혹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항상 직장인들은 품고 다니는 사직서요? 사직서. 그걸 이제 내려고 하면은 일이 터지고 내려고 하면 일이 터지고 하다가 이제 선배 경찰과 만나서 파트너 생활을 하는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답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확실히 그런 수사물 같은 데서 특히 정반대로 매칭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맞아. 실생활에서도 이런가? 근데 아니 그 기본적인 그 국합, 배드캅 이런 문법을 많이 쓰니까 수사할 뭐 신문할 때만 그러나?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별로 그렇게 시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그러나? 서로를 보완해줘야 되니까. 뭐 한국에서는 수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국 그냥 그런 데서는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이걸로 수사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아서 막 장단을 맞춰주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사물로는 저는 생각 좀 못 해봤는데 저 좀 궁금한 게 데드투미 볼 때 전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긴장감이. 그리고 아까 시제님 말씀하신 작품 중에 뭐였죠? 롤라 앤 첼시인가? 예. 저는 그게 되게 평이 좋아서 네. 그 좀 시도해봤는데 좀 너무 긴장이 돼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막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네. 그런데 이런 거 긴장될 때 잘 보세요? 긴장되는 이런 거? 갑자기? 저 약간 심호흡 한번 하고 봐요. 정지하고 잠깐 이러고 다시 봐요. 그렇게 봐야겠다. 근데 보통은 그런 작품이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나는 그냥 봤는데 걔네가 나를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문제 이제 다음 시즌은 새로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즌2를 아직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또님은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리고 스릴 넘치는 거 그런 거 재밌게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딴짓 안 하고 보게 되잖아요. 요즘 같은 자극에 절여진 시대에는. 웬만해선 보긴 하는데 그런 장면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성질이 나죠. 나를 농락하려는 속셈을 가는 짜증나서 저는 약간 점프해서 보거나 아주 싫어하는 짓을 다 하죠. 이제 이렇게 영화 하나 드라마 만드는 분들이 제발 읽는 작품 맞아. 그대로 즐겨라 할 때 아니요 2배속해서 초스피드로 넘겨서 보죠. 넷플릭스에 1.5배속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2배속 어디지? 왓챠인가? 1배속, 1.25배속, 1.5배속. 그래요? 왜냐? 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배속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스킵하는 장면 없지만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봐주는 게 어디냐고. 그니까 말이야. 저는 얘네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평온해 보이는데 막 되게 약간 이것도 블랙 코미디니까 좀 웃긴 장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스릴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점에서 저 약간 그거 빅 리틀 라이즈? 그 드라마도 생각 좀 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다가 도중에 하차했어요. 왜요? 네? 아니 그 니콜 키드먼을 그 남편 배우가 스카스가드? 네, 스카스가드가 스카스가드가 그 니콜 키드먼을 좀 약간 폭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완전 인코부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이거 재밌다는데 봐야지 해서 보다가 그 장면에서 탈주했거든요. 네. 도저히 못 보겠어 이래가지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진짜 좀 긴장이 마지막에 네. 엄청 행복해진다고요. 해변에서. 여기도 해변이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해변. 샌 주니페로도 해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걔네가 생각하는 뭔가 이상적인 풍경이 있나 보죠. 우린 산밖에 없는데. 저는 약간 그레이스 프랭키에서도 해변 그 바닷가. 네, 거기서 둘이 막 같은 데서 찍었나? 그게 로케를 같은 데서 다들 뭐 LA 고만고만한 데서 찍었나? 아니면 상상력이 진짜 말 그대로 빈약해가지고 그때 샌 주니페로 얘기할 때 CJ님이 엄청 그랬잖아요. 이제 뭐 뿔, 뱀. 맞아요? 네. 너무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고. 맞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낸. 쾌그마요? 맞나요? 쾌그마요. 네. 근데 이름도. 호그마요? 호그마요 아니요? 제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진짜요? 쾌그마요가 맞는 거 아니야? 갑자기 헷갈려. 쾌그마요인가? 이거 심지어 자막까지 붙였는데. 쾌일 것 같아요. 쾌그마요? 코는 약간 코쿤 같잖아요. 저희 그때 쿼드마이어랑 헷갈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제가 쿼드라고. 자막을 붙여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쾌그마이어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쾌그마에서 뭐 뿔, 뱀 놀 줄 모르는 사람이 해놓은 것 같다고. 맞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유, 서양 놈들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너무 전형적인. 그니까 말이야. 걔네는 맨날 유령 뭐 이런 거 보면은 뻔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또 사탄이겠지 뭐. 또 악마겠지. 또 성경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양해요.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의롭게 이제 관아에 고발을 하러 간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역시 상도님. 사또를 찾아서 간다고.